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29살 경남에 사는 꽃다운 처자예요. 제 입으로 꽃답다고 하니 좀 쑥스럽긴 하네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나이가 얼마든 바로 오늘이 인생에서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운 순간이라고들 하잖아요. 며칠 전에 희한한 경험을 해서 이렇게 사연 신청을 해볼까 합니다. 6개월 정도 사귀던 남친이 있었는데 가벼운 마음으로 자기 집에 인사드리러 가자고 해서 따라갔다가 말도 안 되는 봉변을 당할 뻔했네요. 그것도 남의 일로만 알았던 돈 가지고 사람을 잡으려고 들다니 사람 잘못 건드린 거죠. 사실 저희 집은 꽤 부유한 축에 속하거든요. 아빠는 태어날 때부터 흔히 말하는 금수저로 태어나셨어요. 할아버지가 과수원을 하시며 돈을 꽤 많이 버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할아버지가 사시던 동네뿐 아니라 그 인근에서도 이름만 말하면 다 알 만큼 부자로 유명했답니다. 그러니 외동아들로 태어난 저희 아빠가 얼마나 유복하게 자랐는지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거기다 공부까지 잘했던 아빠는 정년 퇴임할 때까지 나름 이름 있는 기업에서 임원까지 하시다 몇 년 전에 사업을 시작하셨고 업종은 바로 간장게장 판매 사업이었습니다. 그것도 공장까지 매입해서 대규모로 출발하셨어요. 하지만 처음엔 돈도 많이 까먹고 접을까 말까 매일 고민할 만큼 엄청 힘들었어요. 물론 저도 기억하죠. 집에서 아빠와 엄마가 매일같이 걱정하시는 모습을 봐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런데 운 좋게도 일본 쪽 판매로가 뚫리는 바람에 아빠 회사는 급물살을 타게 되었고 한 번 탄력을 받으니 그 뒤로는 그냥 순풍에 돛단 듯 승승장구하셔서 지금은 연매출 100억을 돌파하는 탄탄한 회사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 역시 어릴 때부터 뭐 하나 모자람 없이 아니 늘 넘치게 받으며 자랐겠죠? 철없을 땐 우리 집이 잘 사는 게 마치 내가 잘나서이냥 까불고 다닐 때도 있었지만 부모님의 올바른 가정교육 덕분에 곧 정신 차리고 허튼 짓 안 하며 바르게 살아왔다고 자부해요. 제겐 트라우마가 하나 있는데 대학교 때 사귀던 남자친구에게 큰 배신감을 느낀 적이 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세상 물정 모르던 전 남자친구에게 우리 집 상황을 미주알 고주알 다 알려줘 버렸습니다. 그리곤 남자친구가 저를 인간으로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단지 제 배경 때문에 좋아한다는 걸 깨닫고는 엄청난 충격에 빠진 적이 있어요. 얼마나 심하게 방황을 했는지 학교를 나가지 않고 집에만 틀어박혀 아무것도 하지 않기를 몇 달 동안이나 지속했죠. 그러다 학사 경고는 물론이고 대인 기피증까지 걸려서 정신과 치료도 받고 우울증 약까지 복용할 만큼 심적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때 제 이야기를 들으신 아빠가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누구를 만나던 네가 잘 사는 집 자식 인권 웬만하면 말하지 말 거라. 아빠도 그런 경험 진짜 많았어. 겉으로는 웃는 가면을 쓰고 접근하지만 그 속내는 전부 내 배경이나 재산에만 관심을 두는 사람들 말이야. 꼭 명심해라. 그래야 있는 그대로의 너를 좋아해주는 사람을 만날 확률이 높아지는 거야. 누구나 돈 앞에서는 약해져서 자기 본성을 숨기기 마련이거든. 알겠지? 저 또한 아빠의 말에 전적으로 동감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제 배경을 숨기는 게 버릇이 되어버렸어요. 정말 믿을 만한 친구들 몇 명 외에는 제 집안 사정은 모르도록 최대한 언급을 피하며 살았어요. 이번 사연의 주인공인 남자친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저희들은 일로 만났습니다. 비록 오빠가 있긴 하지만 전 또래에 비해서 욕심이 많은 편이에요. 특히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죠. 그래서 나중에라도 아빠 사업에 도움이 될까 해서 유통 관련 회사에 임시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 정직원인 남친과 썸을 타기 시작했어요. 제가 남친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준 부분은 다정함도 아니고 외모도 아니라 바로 끈기와 책임감이었습니다. 유통일이란 게 생각보다 거래처와 접촉해야 할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 보니 별별 더러운 꼴을 다 당해야 하죠. 그래서 저희 쪽 계통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존심이라는 건 출근할 때 경비실에 맡겨놓고 퇴근할 때 찾아가는 거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라니까요. 근데 남친은 어떤 상황에서도 표정 한번 굳지 않고 끝까지 거래를 성사시키더라고요. 나름 본받을 점이 많다 생각하고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회식 때 동료들이 남친에게 물어보더군요. 어떻게 하면 그런 상황을 잘 참고 넘길 수 있냐고요. 그때 남친은 환하게 웃으면서 그게 내일이니까 내가 내일을 하겠다는데 자존심이 어디 있어? 그냥 될 때까지 하는 거지라며 담담히하지만 단호하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아마도 그때였을 거예요. 별로 눈길을 주지 않던 남친이 자꾸 신경 쓰이기 시작한 게요. 실제로 연애를 하면서도 전 남친의 장점밖에 발견하지 못했어요. 아마도 눈에 콩깍지가 쓰인 탓이겠죠. 그 정도로 영악한 놈인 줄 알았으면 애초에 시작도 하지 않는 건데. 아무튼 남친에 대한 호감이 아무리 높아졌어도 전 결혼은 전혀 생각한 적 없어요. 제가 그려놓은 제 인생 계획표대로라면 30 중반쯤이 제가 결혼할 타이밍이거든요. 그런데 남친이 하루는 그러는 겁니다. 자기는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뜬금없는 남친의 돌직구에 당황한 저는 결혼 생각 같은 거 없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남친은 얼굴을 제 얼굴 앞으로 가까이 들이밀면서 내가 만약에 청혼하면 받아줄 건가? 하는 거예요. 전 손사래를 치며 요즘은 청혼도 예고하고 하냐고, 그리고 대답은 노라고 했습니다. 당분간은 결혼할 생각이 없으니까 기다리던지 아니면 다른 여자 찾아보라고 했더니 그 뒤로는 결혼에 대해 한마디도 안 하길래 그냥 해본 소리로 치부하고 넘어갔네요. 그래서 그 후로 몇 주가 지나고 남친이 자기 집에 저녁 식사 초대를 했을 때도 전 조금의 의심도 하지 않은 거죠. 남친이 그랬거든요. 원래 자기는 지금까지 여자친구가 생겨도 집에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저만큼은 꼭 소개를 하고 싶다고 말이에요. 오죽하면 제가 농담 삼아 심각한 분위기면 나 그냥 나온다. 그래도 되지? 했더니 얼마든지 라면서 자신있게 대답하는 남친을 믿고 그 망할 놈의 집구석에 들어간 제가 멍청했네요. 그래도 처음 찾아뵙는다고 나름 신경 써서 얌전한 옷까지 챙겨 입었죠. 특이 이쁘라누랑 남친 어머니 드릴 꽃다발을 준비해 들어갔더니 남친 부모님과 여동생이 저를 굉장히 환대를 해주더군요. 집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제 옷부터 받아준 남친 여동생이 어서 오라며 활짝 웃어주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참 따뜻한 사람들이구나 착각을 했네요. 그리곤 본격적으로 갈비찜을 먹기 시작하는데 자꾸 생뚱맞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 아빠 직업이 뭐냐느니 현재 임시직으로 근무 중인 걸로 아는데 앞으로 직장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느니 부담감만 팍팍 주는 질문들로만 골라서 하더군요. 마치 소개팅에서 할 법한 질문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음식을 먹으면서 최대한 간략하게 대답했죠. 아빠는 간장게장 판매하는 일을 하시고요. 제 직장 문제는 아직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지금 회사에서도 배워야 할 게 산더미라서요. 그리고 엄마는 그냥 집에 계십니다. 라고요. 솔직히 대답하면서도 좀 찜찜하긴 했지만 그래도 처음 만난 아들 여자친구니 그 정도는 궁금하실 수 있겠다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마치고 커피를 마시는데 남친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부모님 노후 준비는 좀 되어 있으신가? 알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어느 정도 대비가 돼 있어서 안심이긴 한데 한쪽만 준비돼 있다고 문제가 안 생길 것도 아니라서 말이에요. 라고 말끝을 흐리자 옆에 있던 남친 여동생이 불쑥 끼어드는 겁니다. 저희 부모님은 한 달에 200만 원씩 꼬박꼬박 연금도 나와요. 그리고 지금 이 집도 저희 거고요. 시세로 한 4억 하지 엄마? 라며 저를 아래로 깔보듯 쳐다보는데 나한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지 처음엔 이해가 도통 되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런 종류의 이야기는 결혼을 전제로 하고 사귀는 예비 며느리에게 하는 거 아닌가요? 상황에 맞지 않는 대화로 기분이 상해버린 저는 퉁명스럽게 그러세요? 하고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재차 물어보시는 거예요. 부모님은 어떠셔요? 아버님은 벌이가 좀 되시나? 모아놓은 돈은 좀 있고요? 하면서 쉴 틈 없이 질문을 던지시는데 그제서야 감이 좀 잡히대요. 이제 보니 나를 예비 며느리라고 아예 단정하고 물어보는 거구나 라고요. 상황 파악이 되자마자 오만정이 딱 떨어져 대충 대답했어요. 딱히 연금 같은 거 나오는 건 없으신 걸로 알아요. 그래도 먹고 살 만큼은 버시고요. 모아놓은 돈도 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집은 자가예요. 근데요. 자꾸 이런 질문을 하시는 저희가 궁금한데요. 설명 좀 해주실래요? 라고요. 솔직히 단어 선택 실수한 거 인정합니다. 의도라고 했어야 하는데 왜 하필 그 타이밍에 떠오를 단어가 저희였는지 아마도 제 속마음이 그래서 그랬나 봐요. 아무튼 저희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온화하게 웃던 남친 가족들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지는 게 보이더군요. 남친 어머니는 인상을 쓰시며 지금 저희라고 했냐고 가정교육 수준은 말 안 해도 알겠다며 혀까지 끌끌 차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생각을 해보라대요.
사귀는 남자 집에 인사드리러 온 이상 결혼은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 아닌 거냐고 자기는 충분히 물어볼 만했다고 생각한답니다. 일말의 미안함 따위는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전 남친을 똑바로 노려보며 입을 열었죠. 기분 나쁘셨다면 사과는 드릴게요. 근데 말이죠. 아드님한테 못 들으셨나 봐요? 진즉에 결혼 생각 따위는 당분간 없다고 이미 말했거든요. 그러니 제 입장에서는 충분히 황당한 질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예비 며느리 심사를 하시는 거라면 번지수 잘못 짚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전 남친을 노려보며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근데 자기는 한마디도 안 하네. 뭐 하자는 거지? 나한테 말한 거랑 지금 상황이랑 아예 맞는 게 없잖아. 언제까지 주둥이 닫고 있을래? 그제서야 남친은 어버버하며 지금은 결혼 생각이 없을지 몰라도 일단 둘 다 성인인 이상 연애만 목적으로 만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헛소리를 하지 뭐예요. 아무리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해도 이 정도로 말이 달라지는 건 매너가 아니지 않나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저는 그딴 말은 여기 오기 전에 미리 했어야지. 순서가 한참 잘못됐네, 안 그래? 이런 자리인 줄 알았으면 올 필요도 없었을 텐데. 죄송합니다. 제가 있을 자리가 아니네요. 일어나 보겠습니다. 라고 침착하게 할 말 다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남친 여동생이라는 철부지가 저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남친에게 그러는 거예요. 오빠 뭐야? 가진 것도 없고 예의도 없고 어디서 저런 여자를 만난 거야? 급 떨어지게? 얼마나 황당하던지 처음엔 조용히 사라져 주려 했는데 안 되겠더군요.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려버린 이 집안 사람들에게 한 번 먹이고 싶은 생각이 들어 전 돌아서서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물었죠. 이 집안 며느리 되려면 대체 돈이 얼마나 있어야 하는 거죠? 갑자기 궁금해져서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콧방귀를 끼면서 그러더라고요. 적어도 우리 정도는 돼야지라고요. 저 역시 지지 않고 미소까지 지어주면서 쭉 읊어드렸네요. 아, 그래요? 그럼 계산 좀 해볼게요. 자가집 4억에 연금으로 매달 200만 원이죠? 그러자 옆에 있던 남친 여동생이 또 끼어들대요. 참으로 밉상스러운 기집애였어요. 아니죠. 그냥 자가도 아니고 대출 하나 없는 자가고요. 오빠 직업도 그쪽이랑 달리 정규직이니까 그것도 포함해야 맞는 거죠. 왜요? 너무 분에 넘쳐요? 라며 킥킥거리는데 확 쥐어박아 버릴까 싶을 정도로 재수가 없는 면상이었네요. 아무튼 혼자 신난 남친 여동생을 애써 무시하고 전 남친을 보며 물어봤습니다. 자기 생각도 같아? 진짜로 자기랑 결혼하려면 저 정도 재산이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냐고 편하게 말해. 안 잡아 먹을 테니까. 계속되는 저의 뻔뻔한 도발에 남친 아버지는 헛기침을 하며 아예 절 무시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시더군요. 이윽고 남친 입에서 나온 말은 진짜 어이없음 그 자체였습니다. 사실 엄마랑 동생이 너무 직설적으로 말하긴 했지만 그래도 결혼은 현실이잖아? 어느 정도 급이 맞아야 잘 산다고 다들 인정하는 거 모르는 사람도 없을 테고 갑자기 분위기가 이렇게 돼서 당황스럽고 화나는 마음은 이해하는데 그래도 내 부모님인데 자꾸 그렇게 빈정대는 건 보기 안 좋네. 이 머저리 같은 놈은 지네 부모만 보이나 봅니다. 뻔히 자기 여자친구가 부당하게 모욕을 당하고 있는 건 아무렇지도 않다는 건가요? 저는 더 열받으라고 남친을 보며 혹시라도 네 부모랑 여동생 때문에 1등 당첨된 로또 복권을 잃어버린다고 해도 그런 소리가 나올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뜬금없는 질문에 남친은 뭔 소리를 하냐는 듯이 멍하니 저를 쳐다만 보고 있고 옆에 남친 어머니가 이제는 대놓고 저를 비웃으며 얘 진짜 맹랑한 애네. 너는 어디서 이런 애를 데리고 왔니? 꼴의 자존심은 세우고 싶은 모양인데 그딴 소리라도 하면 뭐 정신승리라도 할 줄 아나 보다. 네가 1등짜리 로또 복권 구경이나 해봤어? 아주 쇼를 하고 있네. 전 여전히 남친 어머니 쪽은 아예 들리지도 않는다는 듯이 남친만 노려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편하게 계산해 줄게. 요즘 로또 1등이 세금 떼고 한 10억 정도 하지? 그럼 이 대단한 4억짜리 집을 두 채 사고도 2억이 남는 거잖아. 대박인데? 너 똑바로 들어. 지금 꼴랑 집 하나랑 정규직, 그리고 연금 200만 원 뭐. 이딴 걸로 사람 우습게 보는데 내가 그 입 다물게 해줄게. 하면서 네이버에 우리 아빠 검색하면 어느 회사 대표인지 매출은 또 얼만지 상세히 나와 있으니 당장 검색해보라고 말했어요. 어차피 사진만 봐도 내가 아빠 딸인 거 바로 알 거라고요.
완전히 판박이거든요. 여전히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남친에게 전 한 번 더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 대표가 바로 우리 아빠고 니들이 지금 누구 앞에서 이따위 짓을 했는지 다 알게 되면 아마 쪽팔려서 죽고 싶을 거라고 말이에요. 옆에선 남친 어머니가 저보고 하다 하다 별바락을 다 한다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남친 여동생 또한 그 옆에 서서 한 소리 거드는데 어느새 핸드폰을 검색하던 남자친구의 얼굴이 점점 사색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남친 옆으로 온 나머지 두 명의 얼굴도 정말 가관이었죠. 왜? 많이 놀랬어? 끝까지 아니라고 해보시라고 그래. 니네 엄마랑 동생한테 말이야. 그럼 우리 아빠한테 바로 전화해서 여기로 오시라고 할 테니까. 어떡하냐? 나는 지금 꿀잼인데 너는 죽을 맛이겠네? 맞다. 니네 엄마랑 동생 쪽팔려 죽을지도 모르니까 잘 챙겨드려. 제 말대로 꿀먹은 벙어리가 돼버린 세 명을 두고 전 현관으로 향했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날려줬죠. 야 전남친. 딱 보니까 돈에 환장한 니네 엄마나 동생이 나 다시 잡으라고 할 수도 있겠다. 회사에서 얼굴 들고 다니고 싶으면 알아서 처신 잘해라. 그리고 회사에는 네가 병신짓해서 차였다고 말하고 쓸데없는 소리 하면 그때는 돈맛 제대로 보여줄 거야. 명심해 알겠냐? 그렇게 전남친 집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데 이렇게 속이 시원할 수가 없더군요. 알량한 돈 몇 푼 가졌다고 남의 귀한 딸 데려다가 갑질하려던 모질이들이 어떤 표정일지 너무 궁금해 다시 들어가고 싶은 마음 꾹 누르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네요. 나머지는 전부 제 말대로 해결이 되었고요. 물론 그 인간은 제가 시킨 그대로 집과 차였다고 말하고 다니다 결국 절 마주치는 게 속이 쓰렸는지 다른 지방으로 정근 가더라고요. 좀 아쉬웠어요. 계속 마주치며 그놈의 후회하는 얼굴을 더 감상하고 싶었는데 말이죠. 어쨌든 지금 생각해도 황당하고 어이없는 그날의 일을 생각하면 여전히 후련한 마음뿐이에요. 거기다 어디서나 당당하게 할 말 다 할 수 있게 든든한 배경이 돼주시는 아빠에게 잘해야겠다는 생각뿐이네요. 결론은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는 말을 명심하고 어디서든 선만 지키면서 자는 게 최선 아닐까요? 저 역시도 돈 있다고 나대지 않고 겸손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